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춘희입니다. 소설 속 인물을 만들어낼 때 어떤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언가를 창조해낼 만큼 나이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여주인공을 뺀 등장인물은 모두 살아있다는 점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1847년 3월 12일 라피트 거리에서 가구와 훌륭한 골동품 경매를 알리는 크고 노란 벽보를 발견했습니다. 이 집 주인인 마르그리트 구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남긴 것이라고는 딸 하나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루이지였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의 노후를 돌봐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너는 내 딸이란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어머니의 뜻대로 자기의 의사도 정열도 기쁨도 없이 남자들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어 기술 하나라도 익히게 해주었다면 그 일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는 16일 나는 파리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샹젤리에에서 자주 보았던 마그리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 매우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아함을 갖춘 달걀형 윤곽 속에 까만 눈동자와 마치 그린 듯이 단정한 활 모양의 눈썹을 가지고 있었고 눈을 가리는 긴 속눈썹은 눈꺼풀을 슬며시 내리면 장밋빛 뺨 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우유처럼 새하얀 이에 누구도 건드린 적이 없는 복숭아처럼 벨벳 같은 솜털로 덮인 매끈한 피부. 그녀의 얼굴은 매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흑진주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 것인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진 모르지만 이마 위 한가운데서 갈라져 머리 위로 늘어져서 풍성하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매에서 마농 레스코라는 책을 샀습니다. 얼마 뒤 아르망이란 청년이 찾아와 마농 레스코라는 책을 본인이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에게 책을 내주었고 우리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마르그리트와의 연애 얘기를 나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르망은 나에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르망,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상냥하네요. 그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내 사랑. 난 병에 걸렸어요. 아주 치명적인 병이요.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날 생각해 주시는 걸 알고 나니 괴로움도 한결 가벼워지네요. 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막 받은 이 편지에 쓰인 당신의 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를 써주신 그 손을 쥘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올 때까지 오래 살지는 못할 테지요. 이제 당신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죽을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몇백 리나 떨어진 먼 곳에 있으니까요. 내 사랑, 당신의 마그리트는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실 바에야 만나지 않는 편이 좋을지 몰라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용서할지 물어보셨죠? 당연히 용서하고 말고요. 당신이 날 야속하게 만들긴 했어도 그것은 모두 나에 대한 사랑의 증거잖아요. 한 달 동안 난 계속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만은 인정받고 싶단 마음 하나로 우리가 헤어진 그날부터 빼놓지 않고 날마다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펜을 줄 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 쓸 생각이에요. 아르망, 진심으로 날 생각하신다면 파리로 돌아왔을 때 줄리 뒤프라를 찾으세요. 그 사람이 이 일기를 당신께 건네줄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벌어졌던 일의 원인도
나의 변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생에 단 한 번 행복했던 그때를 매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에요. 당신이 언제나 날 떠올릴 수 있도록 유품을 남겨두고 싶지만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압류가 돼서 내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르망, 경맨날에는 꼭 와주세요. 그리고 무언가 사주세요. 이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요? 하지만 이젠 헤어져야 하는군요.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요. 안녕, 내 사랑. 아르망은 마르그리트가 남자에게 몸을 파는 여자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포용하고 사랑했습니다. 폐병에 걸렸던 마르그리트는 아르망과의 사랑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망과 동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있던 아르망의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아르망을 찾아옵니다. 아르망의 아버지는 마르그리트가 생각보다 방탕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란 건 알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마르그리트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고 결국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아르망은 마르그리트가 다시 몸을 팔기 시작하자 실망하고 그녀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마르그리트는 결국 폐병으로 죽습니다. 아르망은 파리에 왔다가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자신만을 사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르망은 그녀를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파리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들은 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반박할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에는 단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일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난 마그리트 같은 창녀들 모두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으며 그 때문에 괴로워하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나는 악덕을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서나 불행에 빠진 고귀한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앞으로도 기꺼이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생각입니다.